이번에 또 롯데자이언츠 얘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가 1에서 4선발진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선발 한 자리를 남겨두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뭐 외국인 투수 찰리 반즈 그리고 에런 윌커슨 원투펀치는 뭐 확실합니다. 외국인 선수 둘은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토종 투수 선발진 박세웅 선수의 나균환 선수까지 1선발부터 4선발까지는 그래도 믿음이 가는 좀 탄탄한 라인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4선발까지만 봤을 때 롯데 선발진 뭐 리그에서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님 생각? 4선발까지는 경쟁력 있죠. 박세웅 선수하고 나균환 선수의 외국인 원투펀치. 나는 오히려 이 국내 선발진의 활약보다도 외국인 두 투수가 과연 얼마나 하느냐. 이게 더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뭐 한 두 자리 승수, 네. 3점대 중반의 평균 자책점 이 정도를 던져줄 수 있는 투수라고 하면은 이거는 막강하죠. 박세웅의 나균환 토종 2명하고 그렇죠. 4선발 체제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5선발 같은 경우에는 김태형 감독의 운영 스타일로 보면은 일단은 5선발이 정해지더라도 5선발 같은 경우에는 6선발, 7선발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컨디션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뭐 스프링 캠프 끝날 때까지 뭐 누구로 확정 짓는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없으니까 끝까지 좀 경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가 10승 이상은 거둬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인상적입니다.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해였죠. 2022년에는 굉장히 또 잘해줘서 재계약을 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중반까지는 좀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분석 어느 정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위원님께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고민이 깊었어요. 롯데도 과연 반지를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되냐. 네네네.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좀 굉장히 길었는데, 새로운 선수가 와서 적응하는데 또 시간, 또 여러 가지 또 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반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다. 그렇죠. 하지만 그동안에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타자들이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약간 눈에 좀 익숙해진 그런 투수라는 그런 점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웬만큼은 충분히 검증이 된 선수니까 반지의 활약보다도 중간계 투진들이 과연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는 김원중이라는 좀 확실한 마무리 투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면 네. 제가 볼 때는 마운드 쪽은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지난해 롯데자이언츠가 사실은 이제 타선의 힘이 생각보다 또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쵸.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 투수진, 특히 이제 선발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부분 좀 짚어주시냐면, 윌커슨 선수가 지난해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로 들어와서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과연 풀 시즌을 치렀을 때는 어떤 모습일 것이냐. 이게 대체 외국인 선수 재계약했을 때 그 다음 시즌에는 그 전 시즌의 모습을 못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공격력의 문제가 지난 시즌의 성적이 어느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FA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갑을 열었잖아요. 네. 크게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을 야구 진출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역시나 마운드보다는 공격력이 조금 부진. 그쵸. 이런 거 뭐 노진혁이라든지 유강남 선수도 정말 얼마예요 도대체? 그 선수한테 그쵸. 50억에 80억에 130억 투자했는데 뭐 전혀 투자한 느낌이 안 나고. 네. 그렇지 못했으니까 오늘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좀 롯데 팬들도 이 김태형 감독도 왔겠다. 그리고 지난해 부진했던 선수들이 올해도 부진할 것이냐. 올해는 잘하지 않을까. 더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롯데 올해 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유니콘님 말씀처럼 롯데 투수들은 어디에다 내다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투수진,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자리가 5선발 자리란 말이에요. 원래는 심재민 선수가 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올선발로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바람에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빠졌고요. 지난해 후반기에 선발 로테이션 잠깐 또 뛰면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3.38, 그래도 무난하게 나쁘지 않은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이 심재민 선수의 이탈도 또 롯데자이언츠 입장에서는, 또 김태형 감독 머리에서는 좀 약간 복잡한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저는 5선발로 김진욱 선수. 저는 오히려 김진욱 선수는 제구가 안 되고 구위가 좋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서 한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제구 불안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벤치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좀 클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김진욱 같은 선수는 선발로 기용을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또 젊고 힘이 있기 때문에 선발로 좀 육성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반즈 그러니까 왼손 2명에 오른손 3명이네요. 선발 5선발 체제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뭐 중간에 이제 한현희 선수도 선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중간은 8회와 9회는 구승민과 김원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 이제 7회, 그쵸. 6회 요때가 이제 뭐 신정락 선수도 있고 뭐 최준용 선수도 있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색은 충분히 갖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제 뭐 부상 없이 이 선수들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이거는 이제 김태형 감독 이하 이제 벤치가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언급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5선발 경쟁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인복 선수 얘기해 주셨고요. 한현희 그리고 김진욱 선수까지 좀 이렇게 꼽히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인복 선수는 심재민 선수의 대체 후보로 또 등극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0경기 동안 1승 4패 6.4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2022년에는 굉장히 잘했죠. 9승 9패 4.19의 평균 자책점 잠재력을 또 보여줬었던 선수. 그리고 위원님도 이인복 선수 칭찬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인복 선수 일단 제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지 않는 그런 피칭을 하는 투수기 때문에 야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발 투수, 중간 투수 할 거 없이 우리 KBO 리그 투수들 보면 대부분 빠른 볼만 던지려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인복 같이 이 제구를 바탕으로 던지는 선발 투수 이런 투수들이 사실은 잘 없어요. 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투수기 때문에 이인복 선수를 좀 적극 추천을 또 했었고 그리고 선발로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보면은 이 김진욱이라는 선수를 어떻게 해서든 좀 살려내야 되는 그런 숙제도 좀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진욱 선수의 제구 불안이 이 마운드의 포지션을 확실히 방향 설정을 잘해줘야 된다. 선발이냐 중간이냐. 그래서 저는 김진욱 선수를 오히려 선발 후보군에 두는 게 더 맞는 것 쓰임새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뭐가 되든 피터지게 쌀 후보군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할 사람 없이 골치 아픈 것보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작년에는 이제 이인복 선수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수술하고 복귀라서 생각보다 별로였는데 올해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JIN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뭐 이인복 선수도 언급했고 김진욱 선수도 언급을 했는데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FA로 영입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또 5선발이었지만 또 부진했죠. 결국에 이제 불펜으로 보직을 변경해가지고 시즌을 날 수밖에 없었는데 선발과 구원을 오가면서 6승 12패 5.45의 평균 자책점 굉장히 실망스러운 첫 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프링 캠프 가는 거 이제 영상 같은 것도 뜨고 사진도 좀 뜨고 했을 때는 한현 선수 또 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쪄 보이더라고요. 벌크업이야? 네. 이게 이래서 선수들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뭐 김현수 뭐 이런 선수가 몸이 이렇게 돼서 왔어. 파워를 늘리려나 보다. 쟤 운동 정말 많이 했구나 했는데 한현희는 이미지가 이렇게 되면은 또 놀았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많이 쪘구나. 뭐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이런 그죠? 느낌. 이래서 선수들이 그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그거를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감독들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아마 김태형 감독이 본 한현희 선수의 첫 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나는 봐. 그리고 한현희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웬만큼 검증이 다 된 선수예요. 이 선수가 과연 욕심을 내느냐 아니면은 뭐 FA로 이제 계약을 했던 선수니까 팀을 위해서 어떤 보직이든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한현희는 뭐 롱릴리프가 됐던 중간이 됐던 쓰임새는 좀 많죠. 그렇죠. 근데 좀 구위나 이런 기록들이 이제 예전만 못하다. 이게 조금 위험 요소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준헌님께서도 김진욱을 선발로 키우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이 김진욱 선수 반드시 좀 키워내야 되겠죠. 주영강 투수 코치도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해 쉬운 경기에 나와가지고 2승 1패 8홀드 6.44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또 필승조로서 잘 해줬었던 느낌인데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뭔가 자신의 그 약점, 이 재고 불안 이게 다시 또 드러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느새 프로 4년 차거든요. 이제 기량을 꼭 피워야지만 유망주 골프를 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좀 어떤 선수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잠재력을 아직까지 만개하지 못했다라는 점 아쉽습니다. 정말 강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보면은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도 입단 초에는 그냥 공만 좀 빠른 투수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김진욱 선수처럼. 근데 김광현 선수 뭐 2년차 때부터 조각 나타냈고 양현종 선수도 뭐 한 2, 3년 안에 빠르게 다 이제
대부분 그랬고 차우찬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왼손에 그렇게 공은 빠른데 구위는 좋은데 제구가 안 잡혀가지고 고생했던 왼손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 아, 뭐 이의리 선수 오히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구가 흔들려도 워낙에 또 구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1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도 있기는 있죠. 네. 저는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구속만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지금 보세요. KBO 리그 10개 구단이 선발지대 하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상이 돼 있잖아. 네. 우리가 알잖아. 과연 유희관처럼 던지는 투수가 있나요? 아, 그렇지는 않죠, 사실. 그러니까 네. 그런 투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구속이 빨리 나오지 않더라도 네. 제구랑 커맨드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선발 투수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애매하게 140에서 145km 던지는 투수들. 그리고 아마추어에 있는 투수들도 다 구속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뭐 유희관처럼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난 그런 선발 투수 이런 투수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1군 감독들도 모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전부. 다 스프링 캠프 가서 보면 다 비슷하대. 아예 무슨 160을 던지던가. 그것도 아니면 뭐 윤영철 선수처럼 윤영철 선수 같은 케이스의 투수들도 잘 없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런 유형의 투수들. 근데 KBO 리그도 이제 약간 그런 선수들이 좀 이제 나와줘야 된다. 선발진에.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제 사실 이제 이 현대의 야구가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그런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구속도 구속대로 이제 키워가고 거기에서 이제 제구도 챙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뭐 하나만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은 또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또 육성에 있어서도 잘 이제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구가 조금 불안한 선수는 오히려 선발이 좋은 것 같고 이의리처럼 삼진 능력이 있으니 볼넷을 내주면서도 본인이 스스로가 깨닫게 해야 되고 크게는 몇 게임 또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선수를 키워야 된다. 김준호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정말 눈 딱 감고 그냥 내보내야 돼요. 이거 뭐 한두 게임 뭐 못했다고 해가지고 또 2군 보내고 네. 또 포지션 또 바꿔서 뭐 중간으로 가고 이러면은 선수가 성장이 안 됩니다. 네.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김준욱 선수 같은 경우는 눈 딱 감고 한 10게임 진짜 다 밀어줘야지. 10게임 정도 밀어주면은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찾아야지. 네. 그거를. 근데 그렇게까지도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면은 바꿔줘야 돼. 왜냐? 그 뒤에 이제 고생하고 또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투수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될 거야.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회를 먼저 주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요런 의견도 또 있어요. 프리덴님께서 성장시키려면 2군에서 키워야죠. 1군은 또 증명하는 무대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군을 폭격한 다음에야 이제 1군에서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회는 말 그대로 성적을 떠나서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선발이라는 자리는 역시나 다른 포지션은 한 포지션을 가지고 하지만 5명의 그 자리를 가지고 30명이 넘는 투수들이 경쟁을 그렇죠. 해가지고 네. 차지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기회인 거지 사실은 경쟁이에요 진짜로. 뭐 만약에 뭐 10경기 정도 뭐 기회를 주겠다. 타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50타석, 100타석 이렇게 주듯이 그 안에 살려야 된다는 거지. 안 되는 선수를 가지고 1년, 2년 계속 주구장창 기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그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고 맥시멈인 거죠. 그래요. 네. 네. 어쨌든 뭐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2군을 폭격해도 1군 올라오면 변하는 선수들 또 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팀에 또 이제 아픈 손가락이 되는 선수들 짚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올 시즌이죠. 올 시즌에 또 이제 김준욱 선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